자, 차로 변경합니다. 네, 차로 변경 들어갔어요. 고속도로인가요? 저 뒤차가 엄청 빨리 왔어! 대단하시네요. 여기가, 여기 보면 고속도로 맞죠? 그죠? 100하고 50이니까, 그죠? 예. 네, 고속도로네요. 고속도로에서 불박차가 세 번째 차로에서 이제 합류되는 겁니다. 합류해서 깜빡이 켜셨다고 그래요. 네,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각선으로 또 깜빡이 켰답니다. 근데 소리가 없어요. 자, 내가 지금쯤은, 아유, 거의 절반 정도 들어왔죠. 이 정도 절반 들어왔죠. 저 차가 여기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뒤는 100m? 좀 100? 아니, 100m 아닌 안 것 되나요? 같은데 왜냐면 이게 예. 뒤는 좀 이게 멀리 보이네. 여기 요거하고 합쳐서 20m잖아요. 아, 네. 요거보다 한 40, 40, 50?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한 4, 50m 뒤에서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절반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 차가 엄청 빨라요. 자, 하나, 둘, 꽝! 불박차는 앞차랑 속도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뒤차가 엄청난 속도죠? 예.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 이것도 다 끝난 건가요? 진행 중에 있는 잠깐 건가요? 보고요. 예. 제가 보고 2월 27일 날 사고고 그리고 경찰에 접수돼 있고 경찰 의견은 어느 쪽으로 가해차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이럴 때 진로 변경 중 사고다. 그래서 진로 변경한 차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하고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상대방 직진차가 과속을 했습니다. 근데 과속 행위가 사고에 직접 인과관계 있다 그러면 과속차에 책임을 묻겠는데 이거 지금 진로 변경 하신 분께서 이렇게 너무 짧은 거리를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상으로 왔다 하더라도 과속하지 않고 정상으로 왔다 하더라도 사고 났다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진로 변경한 사람은 조금 더 과실 좀 더 묻고 싶고요. 다만 과속한 차의 과실도 좀 없지 않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네요. 이번 사고 저는 불박차의 속도와 상대차의 속도를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박차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쭉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고 앞에 차 이제 탄력이 어느 정도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들어가기 시작 이때쯤 뒷차와의 간격.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길쭉하게 보이는 거예요. 착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박차가 합류해서 들어가는 중이라서 속도가 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이제 속도 붙는 중이냐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100km에 가깝느냐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차가 만약에 이 불박차가 이제 뭐 한 8, 90에서 100으로 올라가는데 저 차가 한 뭐 150 뭐 이상으로 달려왔다 160으로 달렸다 그렇다면 이 차 잘못이 더 커야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차는 100보다 좀 더 빨리 한 110, 120 정도 오는데 불박차가 한 이제 5, 60에서 이제 들어왔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불박차 잘못 더 커야 될 그럼요. 거고요. 네네. 이번 사고는 양쪽 차의 속도를 파악하기 전에는 누가 더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급차로 변경하고 과속하고 조사관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급차로 변경 사고에 대해서 그 급차로 변경하면 어떡해? 그 차가 더 잘못이야.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했네? 그럼 당신은 중과실이야.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때요? 그런 건? 무조건 되고 20km 초과했으면 그쪽에 가해 차량 되는 게 맞나요? 네,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의견들을 듣게 되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과속 사건은 이제 중과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과실이 아니라 예외 사유. 그러니까 예외 사유. 그러니까 엄청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나쁜 범죄 행위라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과속보다는 진로 변경을 해서 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한 사람한테 더 과실을 크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에 경찰청에서 이제 약간 컨트롤 됐었는데요.
엄청 빨리 직진한 과속차에 대해서 더 책임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스탠스를 취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속에 대한 그 질주 본능이 있었는데 과속의 사고의 직접 원인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사고 원인 내 차로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호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남의 차로로 진로 변경할 때는 정말 멀리 있는 걸 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과속이 아니라 정상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못 피할 정도로 위험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속 때문이 아니죠. 과속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 내 차로 가는 차와 들어온 차의 거리가 몇 미터였느냐, 그래서 상대차 시속 얼마고 내가 얼마였느냐, 내가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과연 저때 피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걸 놓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조사관분들은 당신은 20km 초과했네. 그건 당신이 중과실이야. 여기 일반 과실, 당신 중과실, 그냥 중과실이 더 잘못이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건 앞으로 좀. 뭐라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나한테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거의 없으시고. 근데 실제 이제 막 20km 넘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이야.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것저것 다 연결시켜서, 과속의 사고 인과관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시 잘못이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속이 문제되는 거는요. 과속하지 않았으면은 피할 수 있었는데 왜 과속해서 못 피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과속하지 않았으면 결과가 콩했을 때 꽝! 두 가지를 보고 과속에 대해서 과실을 잡는 거죠. 이 과속에 대해서 또 하나는 제한속도가 50인데서 70일로 달린 거하고 제한속도 110인데서 130일로 달린 거하고 달라요. 다르지. 그거 갖기 볼 수 없잖아요. 그죠? 110에 130일은 그 조금만 하면 그렇게 가잖아요. 50에 70이라고 그래서 20km만 딱 넘었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는 그런 쪽보가 안 맞아요. 그리고 시속 60도에서 80으로 갔으면 괜찮고 79나 80은 괜찮고 81 넌 과속이야. 너 속도 위반이야. 이것도 객관적인 과연 차별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20km를 초과했을 때 제한속도 그것은 속도 위반 처벌한다. 이게 기준이 앞으로는 그게 명확치 않다는 거죠.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디테일하시면서도 여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는 거 보니까는 그동안은 많이 학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서요. 이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디테일하면서 댓글 보니까는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학습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시구나. 저분들한테 말 실수하게 되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조사관님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관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으시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경찰관들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고 조금 서운타 그러시면 이의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면 되고 또 경찰청에서 또 이의신청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민간심의위원회? 민간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경찰관들의 판단이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경찰관이 다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다 싶으면은 저 사람하고 조사받기 싫습니다. 이 사람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체 신청할 수 있어요? 교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다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것인데 얘가 못생겼다고 얘가 막 좀 그렇다 해가지고 바꾸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건 처리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은 바꿔달라면 바꿔줍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 이 경찰서는 이게 도저히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랬으면 그때 이제 경찰청에 이제 재조사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모아서 해드리고요. 또 이제 그분들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민간심의를 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3심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한 불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시면 또 이제 전화 변호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한 번 더
좀 검토해 주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뭐 한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뭐 개털이라고 그러던데 뭐. 누가 그렇게? 개털이야, 개털이야.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또 오염시키는 겁니다. 거기 그 받으신 분들이 한문철 변호사가 얘기했으니까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아, 그럼 안 되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한 정말 변호사가 얘기한 걸 참고로 해서 네. 그래서 그걸로 어필을 해보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다 제 이름 팔지 마세요. 그죠?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변호사 얘기한 거 그걸 갖다 딱 다운 받아갖고 한 분이 그걸 제출했는데 그거 기분 나쁘지. 경찰서에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내민다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죠. 조사관한테 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설명한 것을 본인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지. 이거 봐!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러니까 조사관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부 있어요. 그죠? 그것 예. 때문에. 다 좋아하시는데 일부. 예. 그리고 이의 신청은 본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은 그 경찰청, 지방경찰청이죠 옛날에는. 예. 지금은 그냥 충남경찰청, 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경찰청 그 이조사관이 아이고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봤는데 원래 그 경찰서의 조사위원이 맞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는 거죠. 기각됐을 때 그때 불만 있으시면 민간심의원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요. 예. 원래 그 하도록 돼 있죠 설명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그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인식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솔직히 교통사고 처리하시면서 이렇게 막 그걸 그 법이 있기 때문에요. 법에 소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완벽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머리가 왜 찌그러졌지? 이 문제가 있으시면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지방경찰청에 그냥 지방경찰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본청, 시도 경찰청. 시도경찰청. 그렇구나. 시도경찰청의 이의신청에서 바뀌는 경우가 몇 %나 되나요? 제가 근무한 곳에서는 지금 한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국회의원 의원이 3.5%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가피가 바뀐다는 그 취지이고요. 또 이제 세부 항목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보안 수사라든지 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조금씩 이렇게 건드려 주는 것이 있지 완전히 확 바뀌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피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가피 바뀌는 게. 근데 과실이 경합된 상태에서 가피를 바뀌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보세요. 사실 가피가 바뀌면은 그게 벌점 몰빵이 되지. 벌점 몰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피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시켜서 이걸 한 사람은 40, 한 사람은 60으로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40, 60이 됐고요. 또 어떤 사람은 60, 40이 된 겁니다. 그걸 바꾸려고 자꾸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과실이거든요. 아예 없을 때 나는 과실이 없습니다. 근데 왜 과실이 있다 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실이 대등하거나 조금 차이 있는 걸 가지고 서에 오셔가지고 막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건 오히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자, 전부 다 이게 가피 가려달라고 네. 네가 더 잘못했어. 근데 조사관이 뭐 도끼 개끼냐? 예. 그죠? 6대4? 5대5?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근데 경찰에서는 반드시 1차량, 2차를 가리도록 돼 있죠. 예. 접수되면. 예. 그죠? 둘 다 1차량이 될 수는 없지. 예. 완탑이 둘이 될 수는 없잖아. 그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 이게 명확한 100대 빵이다 또는 이좀 조금 잠시 최소한 8대2 정도 된다. 그럼 명확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한쪽만 하더라도 저 엇비슷할 때 5대5, 6대4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 그럴 때는 양쪽 다 벌점 주면 어때요? 그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호에서 이제 벌점 부과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과실 중한 사람한테만 벌점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 시행규칙 별표는 예. 경찰청에서 금방 바꿀 수 있잖아요. 금방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경찰위원회에 거쳐야 되고요. 위원회 올리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그게 대통령령이 아니잖아요. 그게 국무회의를 거치는 게 아니잖아. 행정안전부령이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경찰청에서 의지만 해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 이름 더 들어보세요. 응?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예. 둘 다 같이 잘못했네. 그럼 둘 다한테 더 잘못한 쪽에다 벌점 주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예. 지금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 너도 잘못해. 너 안전운전 불이행 또가 너도 안전운전 불이행. 네가 더 잘못해. 여기다 다친 사람의 벌점을 망창 주잖아. 그래갖고 여기에 만약에 스타엑스에 뭐 9명 타고 있었다. 네. 9명 이주인자면도 59, 45, 45점이잖아. 맞습니다. 거기다 한쪽 다 가는 거야. 그냥 버스랑 사고 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거 내가 2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보다 니네 둘 다 1.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상대편에 대한 그 예, 벌점을 다 주면은 인정. 무서워서 안 와. 인정. 그러면 경찰서 안 가. 인정이고. 위험이 있잖아.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양쪽에다 벌점을 주면요, 이 교통사고 조사관분들의 일이 팍 찌그러들어. 또 이제 제가 이제 좀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특히 거기 택시 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민원도 안 들어, 민원도 안 들어오고 이의신청도 안 해. 그래서 이의신청이 가피 이게 전부 다 도끼인 객기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드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하고 있고. 아니 이거 하면요, 이게 우리 교통조사관들의 이 복리후생. 예. 진짜 저 민원 들어와서 제가 너한테 왜 나냐 그러면서 이의신청하고 그리고 뭐 아마 지금 형님 저기 변호사님의 말씀을 전국의 조사관님들이 들으신다 그러면은 되게 고마워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또 하나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마음속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경찰관들이 서로 지금 불편해서 서해 오신 거 아닙니까? 가려달라고 누가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서해 오신 분들 그 100%에서 20%가 서해 오셨어요. 도움 달라고. 그런데 오시게 되면 뭐 하냐면 어쨌거나 한 사람을 혼내켜서 벌점 부과시키고 범칙금 부과시키고 사고 기록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일을 안 물고 피해자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스티커를 안 끊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신고 안 한 사람이 80% 되니까요. 그리고 금방처럼 벌점 부과도 다 안 시키든지 2명 다 시켜버리든지 그러면은 싸울 일은 없는 겁니다. 둘 다 시키는 게 최고라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이거 엇비슷할 때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싸워서 경찰서에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도움 받으려고. 근데 그분들은 2명 다 싸웠으니까 2명 다 범칙금 끊고 벌점 부과시키다. 저는 조금 마음속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나쁜 범죄이라 그러면 다 벌점 부과시켜 좋겠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2명 다 벌점을 부과시키겠다. 2명 다 딱지 끊겠다. 그것이 첫 번째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낙지는 몇 푼 안 되잖아. 4만 원밖에 안 되잖아. 안전운전 불이행. 그러니까 낙지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벌점이. 그래서 상대가 왔을 때 설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뭐 이건 잘못하고 이건 잘못하셨습니다. 현저한 차이가 없을 때는 이게 시행 규칙만 고치면 맞습니다. 별도로 고치면 네. 두 분 다 이거 벌점이 범칙금이야 뭐 몇 푼 안 되겠지만 벌점 부과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1차량에만 부과됐지만 지금 양쪽에 다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시면 접수해서 하겠습니다. 어떠시 좀 생각 좀 해보시고 그럼 다 집에 가지. 그럼 서로 둘이서 그럼 갑시다 하지. 지금 요즘에 근데 하나 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그걸 법의 해석이 차이인데요. 경찰관들 중 또 시도 경찰청 중에서도 지금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요. 같이 벌점을 부과시키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점 부과하는 게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한 벌점만 부과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맞습니다. 예전에는 네가 1차량이야? 그럼 너가 안전운전 불이행 그다음에 다친 사람 벌점까지 다 네가 먹어. 근데 지금은 거기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래 여기는 다친 사람 벌점 몰빵, 여기는 안전운전 불이행 여기 10점. 그러니까 여기는 뭐 30점, 여기 10점. 그래갖고 안 되는 거야. 양쪽 똑같이 크로스 반응이라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거 하세요. 그러면 전국에서 이장선 우리 대장이 그렇게 하면 와 장선 오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찰서에 오신 분들한테는 치안 서비스 차원에서요. 이렇게 처벌보다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못 말씀을 이제 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 거기 중과실에 대한 처벌이 된다, 신호 위반했다, 막 그런 부분들은 처벌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제 신호 위 없는 사거리라든지 제대로 된 거, 제대로 조사하고. 선진이 좀 넓은 도로, 또 일반 도로에서 막 그런 그것들은 저는 솔직히 이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예. 뭐 한 2주 진단, 3주 진단이고 예, 예. 어차피 예. 불이권할 거거든요. 예. 불이권한데 단지 벌점 부과만을 범칙금 중요하지 않아요. 예. 벌점 부과를 위해서 이 고급 인력들이 교통사고 조사관분들은 이제 전문 인력입니다. 경찰 중에서도요. 물론 다른 분야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교통은 그중에 특히 전문 분야예요. 근데 이분들이 감정 노동자입니다. 진짜 예, 전국에 한 맞아요. 3,500분 정도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3,700명. 3,700의 이 조사관분들이 그 큰 사건 때문에 머리 아픈 게 아니고요. 그거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여기 우측 차우선이냐 네네네네네. 뭐 손질이 무슨이냐 이 아, 똑같이 정말 요즘에 진짜 너무 힘든데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지금 오늘 이상하게 뭐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오늘 사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소는 아닌데 거기 그 주정차 뺑소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주정차 뺑소니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우리 집 앞에요. 그 CCTV가 있는데요. 거기 어저께 밤부터 아침까지 다 봐야 돼. 세워놨는데 12시간 찍혀 있거든요. 그거 봐주세요. 저 바쁜데 지금 나중에 아저씨들 뭐 하신 분들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속상해 거기- 죽겠습니다. 어떻게? 통영의 박명호 예. 박명호 경위가 그 뺑소니 그 조사 지금 팀장인가? 예. 팀장 직무 대리인가? 뭐 하여튼 예. 그걸요 지나가는 차 백미러만 것들이 그거 찾느라고 이게 제가 여기 차를 낼 때 이틀 동안 세워놨거든요. 여기 길가에 세워두는 경 있잖아.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나가는 차 CCTV를 48시간을 보는데요. 그걸 8배속으로 본대요. 눈이 빠진대요. 미치겠대. 그러니까 그 사건 그것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주차장은 무슨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 한 30~40%가 그쪽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100이라 그러 아니 그 10이라 그러면 100이라 그러면 30~40%의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요. 그 정말 그 뺑소니라든지 뭐 이거 신호 위반이냐 또 막 이거 중과실 음주운전 막 그런 거 다 수사해야 되거든요. 이 수사력이 그 물적 피해 그 조금 신고 안 하고 12만 원 범칙금 끊어야 될 그걸 잡으러 다니는 거 이거 정말 해봤자 12만 원이잖아. 예, 전권 안 하고 12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또 속상해 그것도- 죽겠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주차장은 또 범칙금 대상도 아니잖아. 도로가 아니라고. 그건 됩니다 범칙금. 참 범칙금 되고 벌점 대상이 벌점 아니고 아닙니다. 예, 소리 맞습니다. 내가 예. 헷갈렸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 거기 그 국민들이 조금 이제 자기가 다 검색 한번 해보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 2, 3, 4 그 사람이 여기 딱 봤는데 이거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요새 그런 후회를 네. 하고 있어요. 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 지나가던 차 탁 해서 망가뜨리고 그냥 도망간 거 옛날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네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은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이제 처벌하고 있어요. 네.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지난번에 실수하셨네요 지금. 진짜 미치겠습니다 요즘에. SBS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갖고 그게 이제 여론화돼갖고 그게 법이 이제 그거 고쳐졌단 말이야. 근데 요새 저랑 친한 분들이 그거 조사하느라고 행님 때문에 눈 빠집니다. 그거 필요한데 그 경찰력 말고 다른 사람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면 그거는 예. 저거 하면 되겠다. 공익요원들한테 가서 보게 하면 아니 되겠다. 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들 있습니다. 감정사들, 일반인들,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그걸 시키시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찰관이 다 해야 된다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은 기소를 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그쪽에만 집중하고 처벌 안 되는 것들은 일반인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기 둘 다 비슷하게 잘못했을 때 네네. 최소한 8대2 정도는 그건 형태가 차이 나는데 5대5, 6대3, 6대4, 7대3 요 정도 될 때는 30% 뺐자. 6대4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럴 때는 양쪽 같이. 양쪽 다. 야, 그 정말 되게 좋습니다. 양쪽. 정말 그거는 뭐 경찰관들한테 엄청 큰 선물이고요. 그럼. 이게 경찰청에서 조금 이걸 들으시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저도 연구해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쉽게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수사의 효과성 또 국민들이 정말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피를 나눈다 그랬는데 지금 가피를 빼죠. 가해자 피해자를 빼고 1차량, 2차량인데요. 1차량, 2차량을 쓰지 말고 그냥 ABC 또는 가나다 순으로 그냥 하고 등장인물을 다 벌점 주자 이거예요. 물적 피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는 가피 안 가립니다. 그렇지. 인적 피해가 그 몸이 아파서 병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냥 서로 막 그 시비가 돼서 경미한 물적 피해 발생한 것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는 그냥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끝까지 막 덤비면은 그래 조사해서 안전운전 불이행 끊기도 하죠. 그렇죠. 조사하게 되면 끊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보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회 오셔봤자 큰 도움 안 되시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무단횡단하는 사람 들이받았을 때 그랬을 때 그 피해 쌍방 과실일 때 그럴 때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돼 있잖아요. 차대 보행자 사고. 그건 법에 규칙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요즘에 무단횡단 사고인데. 합니다 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 내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 이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사망 사고인데 나중에 결국 무죄를 받아요. 결국 무죄를 받는데 벌점을 100점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가서 교육받고 뭐 그래갖고 그러면 뭐한 50점 깎인다면서요. 50점 깎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서 무죄 받으면 별점을 없애줘. 그런데 그럴 때 우선 반을 깎고 준다, 반을 깎고 준다, 안 깎고 준다,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벌점 부과를 행정처분을 무죄 다툴 때 자기가 내 잘못 인정합니다 할 때 다 하더라도 저 억울합니다, 저 다투겠습니다, 무죄 다투겠습니다,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최종적으로 결정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나요? 그건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렇게 해야 옳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이 집행이 돼버리면 그분들은 지금 이제 100일 동안, 막 100 며칠 동안도 일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특히 버스 기사분들, 그래요. 기사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직업이 그것인데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내가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에 가고 있는 중인데 재판 나올 때까지 홀딩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는 보통 1년 이상 걸릴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거기 경찰에서 행정처분과 그 형사처분과 이제 구분시켜서 그 기관에서의 그 행정처분청의 그 권리 행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 억울한 거 없도록 아마 조금 더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들은 그런 게 사망 사고라든가 또는 이 보복운전도 그런 게 있죠. 보복운전 그렇죠. 나중에 100일 받은 나중에 무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뺑소니. 맞습니다. 뺑소니 뭐 4년 동안 면허 취소됐는데 나중에 무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그 행정처분을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보류를 해뒀다가 나중에 확정이 됐을 때 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니 벌점 관리는 3년 동안 하는데 그러다가 오래 걸려 3년 지나면 어쩌라는 얘기냐. 그럴 땐 예외로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3년을 한다. 다만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면 되거든. 저도 그 마음에 되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억울한 부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처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실제 그분이 명확히 인정을 하고 재판에 가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집행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다만 소송하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좀 스탑 시켜놓고 홀딩 해놓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좀 제도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시스템 상에서 홀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또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애로점들이 이게 우리 조사관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저는 그런 걸 여러 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제도 개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위에서 그 본청에 거기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그건 다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장선 경감께서 오늘 얘기됐던 것들을 좀 제도 개선을 좀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